클라우디아 테니, 뉴욕주의 연방 하원 의원인데요. 클라우디아 테니 의원이 뉴스맥스의 웨이크업 아메리카에 출연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든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앞에서 리드하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뒤에서 이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제 바이든이 지금 전쟁터에 직접 뛰어들진 않지만 전쟁터 뒤에서 국제사회를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포장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테니 의원은 자기 생각에는 그가 뒤를 따라가고 있다. 앞을 리드하는 게 아니라 뒤를 따라가고 있다. 그저 시간을 뛰쳐나가려 하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이 끔찍한 상황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싫어한다. 전쟁에 직접 용감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계속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화요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지도자들은 젤린스키를 만나기 위해서 키예프로 이동했다. 바이든은 계속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백악관에서 그냥 계속 시간 보내고 있죠. 테니 의원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다른 세계 지도자들이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마크롱도 그렇고 숄츠, 독일의 숄츠 총리도 그렇고 지금 이제 헝가리의 총리도 마찬가지로 크렘린궁까지 직접 방문해서 푸틴도 만나고 또 키예프 가가지고 또 젤린스키도 만나고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중재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펼쳤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죠. 근데 바이든은 일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백악관에서 화상회의만 몇 번, 그리고 그나마 그 화상회의 하면서도 상대방이 뭘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자기 할 얘기만 계속하고 그냥 끝. 대화를 하자는 건지 약을 올리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통화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오히려 침략하게 만드는 자극하는 역할만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테니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는 그곳에 가서 협상하지 않았는가? 왜 백악관에 그냥 꾹 눌러 앉아 있었냐 이거죠. 우리는 실제로 일어서서 세계를 이끌기 위해 프랑스와 다른 지도자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없다. 우리에게는 세계를 이끌 만한 사람이 없다. 우리에겐 그림자 정부가 있다.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거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미국이 원조를 제공하고 다른 세계 지도자들과 더 많이 협력하는 것을 포함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좀 더 공격적이지 않은 것이 가슴 아프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적대 행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마저 이란 핵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데 우려가 있다라고 테니 의원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란 핵 협상 할 때 러시아가 중재에 나섰다 이 이야기 나올 때부터 저희가 계속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해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테니 의원의 발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앞서서 나온 것이었고요. 그녀는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영국의 전설적인 윈스턴 처칠 총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열심히 지금 자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모범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전쟁 났다고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비겁하게 그러지 않고 지금 국민들을 어쨌든 이끌어서 단합하게 만들고 이끌어서 지금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침략자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젤렌스키의 행동은 지금 모범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세계대전에서 강한 지도력을 펼쳤던 윈스턴 처칠에 비교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있다. 하여간 바이든이 나중에 연설할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이든의 지도력이 그에 비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젤렌스키가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바이든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던 비교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어서 연설을 하면. 그러면 젤렌스키의 이 말 톤과 바이든의 말 톤의 강한 차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 바이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꼴만 될 테니
그래서 결국 바이든은 젤렌스키 연설 후에 바이든이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젤렌스키 연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의 장소에서 그냥 기자회견 가지고 원조하겠다라는 데 서명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젤렌스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이 복귀한 것처럼 위기에 처한 열정적인 지도자다. 어려운 시기에도 성실하고 열정적인 리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의 연설을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 테니 의원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미국 내의 의원들의 상당수가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꼭 라이노가 아니어도요. 공화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이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잘하고 있다. 바이든이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의원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의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명이 좀 넘는 공화당 의원들, 상하원 공화당 의원들만 놓고 이야기했을 때 그중에서 지금 젤렌스키가 잘못하고 있다, 푸틴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명, 그 이상은 제가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의회 내의 분위기가 이러하다라는 걸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테니 의원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나는 미국인들이 우리가 나서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원조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요구를 해왔는데 캐나다 연설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대한 결정을 지금 어느 나라도 서로 앞서서 내가 먼저 이거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나토 동맹국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상황은 없고, 왜냐하면 본인의 나라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는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로는 불똥 안 튀길 수 있는데 굳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도와주겠다라고 섣불리 얘기했다가 전쟁의 불똥이 자기 나라로 튀는 것을 원하는 지도자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죠. 지금은 나토 동맹국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열심히 자원을 지원해 주는 것,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항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것 외에는 지금 특별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러시아에 대한 그 제재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제재를 무작정 강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 제재 조치라는 것이 실제로 취해진다고 한들 지금 이란 핵협정을 비롯해서 중국이 지금 이란과 가까이 손을 잡는 관계 속에서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라는 것이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릴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런 것이죠. 세계 석유 시장을 장악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산유국 중에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는 오히려 더 나빠져 가고 있고요.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하고도 관계가 좀 좋아질 뻔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랍에미리트하고도 좀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 중동 지역의 산유국가들이 미국의 등을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실제로 지금 등을 돌리는 상황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아무리 경제 제재 한다고 애를 써봤자 모든 경제, 지금 현재 우리 20세기,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 상황, 산업화된 사회에서 석유라는 이 에너지원을 빼고 나면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경제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경제 제재라 큰 의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모라토리움 디폴트 선언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디폴트는 러시아가 선언한다기보다는 이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디폴트 선언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달러로 돈을 갚지 않고 달러라든가 금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할 수 있는 달러나 금으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이나 이자를 갚는 게 아니라 루블화로 자기네 돈으로 갚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중국에다가 해줬던 거 석유 팔면서 중국에다가 석유 팔면서 그 대금으로 달러를 받는 게 아니라 위안화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산유국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 쪽은 점점 더
자기 힘을 찾아가고 있고 더 오히려 강성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 달러화의 위상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고 루블화를 주겠다라는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3,000%로 빠졌는데요. 지금 루블화로 주겠다라는 이야기는 뭐 받든가 말든가 네 맘대로 해라라는 배짱 튕기는 겁니다. 지금 요번에 당장 메꿔야 되는 돈이 뭐 1억 몇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그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달러나 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거를 보면은 6천억 불이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천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억 달러 이자 주는 거를 지금 루블로 주겠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엿먹어라 이거죠. 지금 서방 세계에다가. 러시아에서 지금 굉장히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가 말든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예. 니들이 나를 상대한다고 이것들이 웃기네. 니들 알아서 해라. 예. 니들 도움 없어도 우린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거기에 중국이 지금 가세해주고 뒷받침돼주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인정이라도 해주듯이 산유국들이 석유를 중국에다가 팔면서 중국 돈으로 달러가 아니라 중국 돈으로 결제를 받아주겠다. 지금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하나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더 망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빨리 전쟁을 끝내도록 직접 중재에 나서야 되는데 이 중재에 나서야 될 사람이 중재에 나서지를 않고 계속 지금 러시아 속 끓는 소리를 하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죠. 적을 달랠 때는 힘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은 그냥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알아서 항복하게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알아서 항복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 때문에. 러시아 하나만 미국이 상대한다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손을 이미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들을 놓고선 러시아한테든 중국한테든 양쪽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센데 니들 까불지 마라는 말을 지금 해봤자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이미 돼버렸다는 것이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 한편 이 테니 의원은 젤렌스키가 화요일 캐나다 지도자들에게 연설했을 때 우크라이나 상공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미국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이 이에 개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바이든의 지도력이 이번에도 여실하게 국제사회에서 다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이 상황을 보면서 러시아가 정말 세졌구나, 중국이 정말 세졌구나, 미국은 정말 형편없이 지금 가라앉았구나라고 지금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다. 근데 지금 관심사를 그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심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 이들을 도와야 한다. 이쪽으로 지금 관심을 좀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고요. 전 세계인들의 관심사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그래야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낼 수 있는 무언의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인도주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무언의 압박이라는 것은 푸틴뿐만이 아니라 젤렌스키 쪽에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다 무언의 압박이 가는 것이죠.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봐라 이거 어떡할 거냐 하면서 이 사람들 도와주는데 우리가 집중하면은 전쟁을 빨리 끝내라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이겠지만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은 계속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정말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들, 미국은 완전히 무너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G2로 나서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죠. 바이든의 이 지도력이라는 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하나도 제대로 한 걸 저희가 못 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